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추위와 함께 병이 찾아오고 고질화되는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패턴이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대사적 요인과 생활 습관적 특징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감기, 독감,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데, 이런 문제는 체온 조절 능력, 혈액순환, 자율신경계의 기능, 면역력,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의 요소에서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왜 이들이 날씨가 추우면 병에 쉽게 걸리고 회복이 더디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낮은 기초대사량, 즉 BMR이 낮은 사람들은 내부 열 생산이 적어 외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BMR이 낮을수록 세포 대사와 면역세포 활동이 저하되어 체온이 떨어질 때 감염에 더욱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또 피하지방은 열 손실을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피하지방과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육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약해져서 겨울철 체온 유지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갑상선의 기능 저하나 갈색 지방의 활성도가 낮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율과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체온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갈색 지방은 열 생산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 활성도가 낮으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냉기 자극에 대한 갈색 지방의 활성도를 평가하여 갈색 지방의 활동이 낮은 사람들은 추운 환경에서 에너지 소모와 체온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잘못된 행동 패턴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난방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항상 난방이 잘 된 실내에만 머무르게 되면 외부 온도 변화에 적응할 기회를 잃어 체온 조절 능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차가운 음료나 얼음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고 따뜻한 음식을 피하는 습관도 체내 열 발생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 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면역세포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국소적으로 저산소 상태가 발생해 감염과 염증 반응을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만성염증과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탄성이 떨어지게 되어 추위에 의한 혈관 수축 시에 혈류 공급이 더욱더 제한되게 되죠. 실제 한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혈압과 심혈관 사고의 위험이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혈액순환 저하와 혈관 수축이 상호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잘못된 행동 패턴으로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즉 사무실 근무나 TV 시청 등으로 인한 자식 생활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해 순환이 저하되고,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역시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며 체내 수분을 배출해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해당되죠.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과 회복력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혈관 수축과 만성염증이 유발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며 부신기능 저하로 이어져 피로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죠.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야기해 감염과 만성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율신경계와 관련하여 잘못된 행동 패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야근이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 심야에 많은 스마트폰 사용 등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 또한 단기적인 각성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신경계 가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게 되면 자율신경의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역시 겨울철 추위에 더욱더 취약하겠죠. 면역세포 생산이 감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나이가 들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T세포나 B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생산이 저하되어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역시 면역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식습관, 스트레스, 항생제 사용 등이 원인이 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겨울철 햇빛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 또한 면역세포의 활성 저하와 감염 위험 증가에 기여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상기도 감염 및 독감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잘못된 행동 패턴으로는 가공식품, 당분 섭취 가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면역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겨울철 실내 생활에만 의존해서 비타민 D 보충을 게을리하면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충분한 수면에 취하지 않으면 면역세포의 재생이 저해되어 면역이 약해지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왜 이런 사람들은 병에 더 잘 걸리고 그 병이 장기화되어 건강에 망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온 조절, 혈액순환, 자율신경계, 면역력 등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면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염이 발생했을 때 면역 반응이 지연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만성염증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러한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일부 암의 발생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다 분비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의 장기적인 증가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만성염증을 촉진시켜 질병 회복력을 저하시키게 되죠. 더불어 운동 부족, 부적절한 식습관, 수면장애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신체 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이 부족하면 혈액순환과 면역세포 활동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만성적으로 체온이 낮은 상태는 세포 재생 및 면역 반응의 효율을 감소시켜 감염 후 회복이 늦어지며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적으로 추운 계절에 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취약성, 체온 유지, 혈액순환, 자율신경계, 면역력과 생활습관 문제,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잘못된 환경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면역반응을 지연시키고 감염 발생 시 체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유지되어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 유지와 대사 활성화를 위해 기초대사량, 갑상선 기능, 피하지방 및 근육량을 평가하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 예를 들어 따뜻한 음식이나 차 섭취를 지켜 주십시오.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자식 생활을 줄이고 정기적인 스트레칭 및 유산소 운동을 통해 말초의 혈액순환을 도모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올바른 식이습관, 저염 및 고섬유소 식단을 지켜주십시오. 자율신경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명상, 복식호흡, 지인과의 대화 등 스트레스 해소 방법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해 주십시오.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당 및 보충제 섭취를 통해 면역세포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위한 식이섬유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잘못된 행동 패턴 개선을 위해 난방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운동 및 활동을 회피하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및 야식 습관 등 잘못된 생활 패턴을 인지하고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 차이가 큰 상황에서는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외출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옷차림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에 병에 잘 걸리는 현상은 단순히 외부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리적 기저 상태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겨울철에도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위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